경기도 광주에 있던 그 폐병원에 대해 처음 들은 건 아마 내가 20살 즈음이었을 것이다. 술자리에서 친구들이 농담처럼 꺼내던 이야기였다. 그 병원은 원래 결핵 환자들을 수용하던 곳이었는데 수십 년 전에 문을 닫은 뒤로도 기묘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밤이 되면 텅 빈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환청을 듣거나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실종되기도 했다는 이야기. 그게 얼마나 과장된 괴담인지 혹은 실제 경험담이 섞인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표정은 진지했다. 누군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설명하기 힘든 주저함이 깃들어 있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 남았다. 단순히 공포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가 살던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 내가 아는 길을 조금만 벗어나면 닿을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 나를 붙잡았다. 괴담이 아무리 무섭다 해도 그것이 나와 동떨어진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저 낯선 이야기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자주 오가던 도로 근처, 어쩌면 차를 타고 몇 분이면 지나칠 수도 있는 곳에 그런 이야기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처럼 느껴졌다. 내가 그곳을 처음 찾은 건 한여름이 끝나가던 어느 날 밤이었다. 땀이 끈적거릴 만큼 습하고 공기 자체가 눅눅하게 달라붙던 계절이었다. 친구들과 가벼운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충동적으로 차를 몰아 그 병원이 있다는 방향으로 향했다. 핸들 위에 올린 손이 조금은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흥분 같은 것이 끌어올랐다. 그날따라 도로는 비정상적으로 한산했다.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하게 번지고 차창 너머 풀벌레 소리는 불안할 정도로 균일하게 이어졌다. 폐병원이 있다는 언덕길로 접어들자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길 양쪽으로 늘어선 나무들이 빽빽하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고 차의 전조등만이 그 길을 억지로 비집으며 나아갔다. 창문을 조금 열자 썩은 흙냄새 같은 것이 묻어나왔다. 그냥 흙냄새라 하기엔 더 무겁고 눅진하게 눌러붙는 냄새였다. 땀인지 혹은 알 수 없는 습기인지 모를 것이 목덜미에 내려앉았다. 처음 그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나는 무심코 브레이크를 밟았다.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이 어둠 속에서 우뚝 서 있었는데 마치 숲속에서 드러난 하얀 두개골 같았다. 건물의 창문들은 하나같이 껍질 벗겨진 눈구멍처럼 텅 비어 있었고 그 구멍 사이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텅 빈 창문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건물은 분명 정지해 있었지만 그 정적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기운을 느꼈다. 나는 차에서 내릴까 말까 망설였다. 이미 그 앞까지 왔으니 조금 더 다가가면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몸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내 손가락은 핸들 위에서 자꾸만 미끄러졌다. 엔진 소음마저 거슬리게 크게 울려 퍼졌다. 그때 창문 중 하나에서 아주 잠깐 희미한 빛이 스쳤다. 전기 불빛 같지 않고 촛불이나 휴대폰 불빛 같은 작은 빛이었다. 너무 짧아서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분명히 그것을 보았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크게 뛰었고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이 퍼졌다. 나는 엔진을 끄고 차 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후끈하게 밀려들었고 숲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더 크게 내 귀를 파고들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흙바닥이 묘하게 질척였다. 그곳이 원래 그런 땅인지 아니면 내가 긴장한 탓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건물 입구까지 걸어가는 동안 나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는데도 등 뒤에서 무언가 따라붙는 듯한 기분이 떨쳐지지 않았다.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문은 이미 오래전에 뜯겨 나간 듯 사라져 있었고 안쪽은 까맣게 뚫려 있었다. 그 어둠은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마치 내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안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밀도 높은 어둠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 기능을 켰다. 빛이 퍼져나갔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둠은 쉽게 밀려나지 않았다. 불빛이 닿는 부분조차 탁하게 흐려져 보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냄새가 확 달라졌다. 눅눅하고 곰팡이 핀 듯한 냄새에 더해 오래된 소독 얕은 알싸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냄새는 코를 찌르며 동시에 내 위장을 서서히 뒤틀리게 만들었다. 벽지는 거의 다 벗겨져 있었고 콘크리트 벽에는 물이 스민 듯 얼룩이 번져 있었다. 바닥에는 부서진 의자와 녹슨 금속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나는 한 발자국씩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처음 몇 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폐허가 된 건물 속을 걷는 기분일 뿐이었다. 그러나 곧 나는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다. 소리가 사라졌다. 밖에선 분명 그렇게 요란하게 울리던 풀벌레 소리가 이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전혀 들리지 않았다. 심지어 내 발자국 소리조차 이상하게 먹먹하게 들렸다. 소리가 공간에 부딪혀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흡수되는 듯한 기묘한 정적이었다. 그 순간 내 등골을 따라 서늘한 기운이 흘러내렸다. 마치 건물 자체가 내 존재를 삼켜버리고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휴대폰 불빛을 더 높이 들었다. 그리고 그 불빛이 닿은 벽 한가운데서 나는 무언가를 보았다. 누군가 손톱으로 벽을 긁어낸 듯한 자국들이 층층이 남아 있었다. 어떤 것은 깊게 파였고 어떤 것은 흐릿했다. 하지만 방향은 모두 같았다. 안쪽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긁힘이었다.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나는 뒷걸음을 치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귓가에서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려왔다. 나가! 하는 소리였다. 남자의 목소리도 여자의 목소리도 아닌 낮게 깔린 속삭임 같은 소리였다. 너무 가까웠다. 마치 내 바로 어깨 너머에서 들린 것처럼. 나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오직 불빛 속에 드러난 빈 복도와 얼룩진 벽만이 나를 마주하고 있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듯 뛰었다. 다시 앞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나는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하게 되었다. 복도의 끝,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가 움직였다. 사람의 형체 같기도 했지만 불빛이 닿기 전에 이미 사라져 버렸다. 나는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무언가 나를 그 자리에 붙잡아두는 듯한 압력이 온몸을 누르고 있었다. 발끝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온몸의 근육이 얼어붙은 듯 숨조차 얕게 쉬어야 했다. 내 안에서 본능이 소리쳤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본능을 거스르는 무언가가 또다시 속삭였다. 확인해야 한다. 끝까지 봐야 한다. 내가 왜 그런 충동에 사로잡혔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강렬했고 단순한 두려움이라고 하기엔 몸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이곳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내 의지대로 걷고 서는 존재가 아니게 된 듯했다. 복도의 끝에 무언가 있었다는 기억이 내 눈안에 각인된 채 지워지지 않았다. 그 형체는 확실히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람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이 건물은 이미 철거 명령까지 내려진 곳이었다. 경비도 관리인도 없었다. 게다가 불빛이 닿자마자 스르륵 사라져 버렸다는 점이 무엇보다 이상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한 발 앞으로 내디뎠다. 발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단지 바닥에 먼지가 쓸리는 소리만이 귀에 닿았다. 복도는 길고 어둠은 더 짙게 뒤엉켜 있었다. 내 휴대폰 불빛은 점점 약해지는 듯했고 화면 위 배터리 잔량은 이미 17%로 떨어져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지만 동시에 발걸음은 묘하게 복도 안쪽으로 이끌렸다. 벽에는 오래된 안내판이 걸려 있었다. 외래 진료실, 2번 병동, 그 글씨는 이미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위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서 바람 같은 것이 스쳐 내려오는 것 같았다. 창문 하나 없는 건물 안에서 바람이라니. 뒷덜미에 돋아난 소름은 땀과 뒤섞여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그때였다. 계단 위쪽에서 쿵 하고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소리는 단 한 번이었지만 그 여운이 오래도록 귓가를 때렸다. 혹시 다른 누군가도 이곳에 들어와 있는 걸까?
장난으로 몰래 들어온 누군가가 나처럼 탐험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그 생각으로 나 자신을 설득하려 했지만 속에서 곧바로 반박이 올라왔다. 사람이었다면 단순히 걸음을 옮기거나 말을 했을 것이다. 이 기묘하게 계산된 듯한 단 한 번의 소음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들려준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계단을 오르기로 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소리의 근원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발을 옮길 때마다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먼지가 일어나 코끝을 찌르며 철제 난간은 손을 대자마자 차갑고 끈적거렸다. 손을 떼어내고 싶었지만 균형을 잡지 못하면 넘어질 것 같아 억지로 붙잡은 채 올라갔다. 2층에 올라서자 복도의 공기가 달라졌다. 한층 더 무겁고 습기가 피부에 달라붙는 듯했다. 바닥엔 오래된 환자용 침대가 옆으로 넘어져 있었고 녹슨 바퀴가 기묘하게 삐딱하게 꺾여 있었다. 그 위에는 낡은 이불이 걸쳐져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그것이 누군가를 덮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휴대폰 불빛을 그 위에 비췄다.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미 가슴은 쿵쾅거리며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그리고 그때 내 귓가에 또다시 속삭임이 흘렀다.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다. 여기 있잖아. 아주 낮고 끊어질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몸을 돌려 사방을 비췄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복도 끝 어딘가에서 미세한 발자국 소리가 또각또각 하고 이어졌다. 그 소리는 규칙적이었고 점점 내 쪽으로 다가왔다. 나는 숨을 죽였다. 폐 속 공기가 멈춘 듯 심장 소리만 귓가에 울렸다. 그러나 발자국 소리는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다가오다가 어느 순간 뚝 끊겼다. 마치 내 앞 몇 미터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 정적은 더 끔찍했다. 오히려 누군가 눈앞에 있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공포로 짓눌렀다. 그 순간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발자국 소리와 함께 내 몸에 닿는 미세한 진동, 그리고 어깨 위로 스쳐간 바람 같은 기운. 그것은 단순히 환청이나 환각이 아니었다. 뭔가는 실제로 내 곁에 존재하고 있었다. 내가 보지 못할 뿐.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내 속에서 올라왔다. 끝까지 확인해. 네가 본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해. 마치 내 안에서 두 개의 자아가 싸우는 것 같았다. 한쪽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라고 소리쳤고 다른 한쪽은 두려움을 억누르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속삭였다. 결국 나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휴대폰 불빛은 이제 거의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배터리는 12%로 떨어졌다.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걸린 그림자도 흔들렸고 그 그림자 속에서 마치 다른 형체가 고개를 드는 것 같았다. 복도의 끝에 다다랐을 때 문이 반쯤 열려있는 방이 있었다. 문틈 사이로 바람 같은 것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그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처음 건물 바깥에서 본 그 짧고 약한 불빛과 똑같았다. 나는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차갑게 식은 쇠가 손바닥에 닿자 심장이 한번 크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천천히 힘을 주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예상보다 훨씬 넓었다. 벽에는 오래된 의료기구들이 덩그러니 남아있었고 중앙에는 낡은 수술대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불이 깔려 있었다. 문제는 그 옆에 있었다. 바닥에 놓인 작은 랜턴 하나가 희미하게 켜져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 이곳에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는 의미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얼어붙었다. 불빛은 확실히 인위적인 것이었다. 랜턴은 불과 몇 분 전에 켜진 듯 아직 밝았다.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창문은 모두 철창으로 막혀 있었고 다른 출입구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 랜턴은 어떻게 켜진 걸까? 나는 그 순간 등을 서늘하게 스치는 공기를 느꼈다. 뒤를 돌아보려는 찰나 갑자기 귀 바로 옆에서 분명히 들렸다. 늦었어.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지만 불빛 속에는 그 어떤 형체도 없었다. 오직 빈 복도와 내 숨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전신이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늦었다는 그 한마디가 뇌리에 맴돌았다. 무엇에 늦었다는 것일까? 도망치는데? 아니면 내가 이곳을 떠나야 했던 순간에?
의미를 헤아리려 할수록 목덜미에 더 차가운 기운이 맴돌았다. 불빛은 여전히 랜턴에서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 용기를 내지 못했다. 대신 방 한 구석을 훑어보았다. 낡은 수술대 아래 어둠 속에서 무언가 스르륵 움직였다. 분명히 봤다. 그러나 불빛을 비추는 순간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얼룩진 바닥과 녹슨 바퀴만이 시야에 들어왔다. 내 심장은 점점 더 미친 듯이 뛰었고 손에 들린 휴대폰이 흔들릴 정도로 떨림이 심해졌다. 배터리는 이제 9%.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는 불빛에 내 생존이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방을 나섰다. 그러나 발걸음은 도망치듯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옮겨졌다. 마치 내가 큰 소리를 내는 순간 이 건물 전체가 나를 알아차리고 덮쳐올 것만 같았다. 복도를 따라 걷다 보니 또 하나의 계단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아래로 향하는 계단이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길. 나는 잠시 멈춰 섰다. 심장은 도망치라 외쳤지만 머리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렸다. 계단 아래서 올라오는 공기는 더 차갑고 무거웠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쇠와 곰팡이가 뒤섞인 맛이 목구멍에 달라붙었다. 나는 결국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메아리치지 않고 이상하게 무음에 가까운 상태로 사라졌다. 발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둠은 더 짙어졌고 손전등 불빛은 더 쉽게 흡수되었다. 마치 어둠이 살아있는 것처럼 빛을 삼켜버렸다. 지하층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을 깊게 몰아쉬었다. 공기가 훨씬 더 냄새났다. 오래된 약품 냄새와 곰팡이,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단내 같은 것이 뒤엉켜 있었다. 그 단내는 묘하게 비현실적인 감각을 불러일으켰다. 마치 썩은 꽃을 맡는 듯한 기분 나쁘게 달콤한 냄새였다. 내 앞에는 여러 개의 문이 이어져 있었다. 병리실, 저장실, 검안실 같은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지만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지워져 있었다. 나는 가장 가까운 문을 열었다. 안은 좁은 방이었다. 오래된 금속 선반 위에 유리병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무언가 흐릿하게 담겨 있었다. 형체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오래된 액체에 잠겨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쾌했다. 내가 불빛을 비추는 순간 그중 하나의 병에서 기포가 뽀글하고 올라왔다. 나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걸 느꼈다. 병뚜껑은 이미 녹슬어 굳어 있었는데 어떻게 안에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재빨리 방을 나왔다. 복도는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발걸음을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내 발소리와는 다른 반템포 늦게 울리는 발걸음. 처음엔 내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두세 번 반복되자 확신이 들었다. 나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 순간 뒤에서 또각하고 또 한 발자국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그러나 불빛 속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먼지와 얼룩뿐. 하지만 내 등 뒤의 어둠은 여전히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 요동쳤다. 나는 서둘러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이번엔 거의 달리다시피 움직였다. 그러다 복도 끝에 또 다른 문을 발견했다. 낡은 금속 문이었는데 다른 문들과 달리 단단히 잠겨 있었다. 손잡이를 당겨봤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때 안쪽에서 쿵쿵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나왔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두 피스트로 문을 두드리는 듯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쿵쿵쿵. 이번에는 분명히 안에서 절박하게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에 섞여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제발. 그 목소리는 흐릿했지만 분명히 사람의 것이었다. 나는 손잡이를 미친 듯이 잡아당겼다. 그러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열쇠라도 필요한 듯 완전히 잠겨 있었다. 나는 안간 힘을 다해 몸으로 부딪혔지만 결국 열리지 않았다. 그때 안쪽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떨리는 울음 같은 소리였다. 늦었어. 다 늦었어. 나는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방금 전까지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목소리가 불과 몇 초 만에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바뀌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의 절규가 아니라 비웃음에 가까운 속삭임이었다. 갑자기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조금 열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물러섰다. 안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다. 불빛을 비추려 했지만 휴대폰이 갑자기 꺼졌다. 화면이 검게 죽어버린 것이다. 배터리는 아까 분명히 9%였는데 단번에 0%로 꺼진 듯했다. 완전한 어둠. 그 순간 내 귓가에서 숨소리가 들렸다. 아주 가까운 내 바로 옆에서. 그리고 그 숨소리는 분명히 나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향해 달렸다. 발이 휘청거리고 벽에 부딪히며 팔이 까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저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등 뒤에선 발걸음이 쿵쿵 울려 퍼졌다. 내 속도를 따라잡을 듯 점점 가까워졌다. 겨우 계단 위에 도착했을 때 나는 거의 기어오르듯 몸을 끌어냈다. 다시 1층으로 올라왔을 때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들었다. 그러나 안도할 틈은 없었다. 복도 끝 창문에 희미하게 서 있는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 형체는 천천히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잊고 서 있었다. 창문 너머 형체는 움직이지 않았다. 단지 천천히 기괴하게 목을 기울인 채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어두운 실루엣 뒤편으로 달빛 같은 것도 비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그것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시선만큼은 피부를 찌르는 바늘처럼 내 살갗에 꽂혔다. 누구야? 입술이 떨리며 소리가 새어나왔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창문 틀 위쪽에 검은 손이 스르륵 걸려 올라왔다. 손가락이 길고 비정상적으로 휘어 있었다. 그 손가락 끝이 유리창을 긁자 날카로운 마찰음이 복도를 울렸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치아까지 시큰거릴 정도로 불쾌한 떨림이 퍼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발이 바닥에 엉겨붙은 듯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창문 속 형체가 움직였다. 목이 꺾이듯 기울어진 채로 아주 천천히 창문의 얼굴을 가까이 댔다. 유리에 드리워진 것은 얼굴의 형태조차 알 수 없는 흐릿한 그림자였다. 그런데도 나는 확실히 느꼈다. 그것이 웃고 있다는 것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막혀 공기가 목구멍에서 끊어질 듯했다. 나는 더는 버틸 수 없어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복도를 가로질러 계단을 내려가 바깥 출입구 쪽으로 향했다. 입구는 여전히 검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지만 적어도 바퀴라는 희망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분명히 입구를 향해 달려갔는데 끝없이 복도가 이어졌다. 문이 사라지고 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똑같은 벽, 똑같은 얼룩, 똑같은 부서진 가구들이 반복되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달렸지만 벽들이 내 목소리를 흡수해 버리는 듯 전혀 메아리치지 않았다.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이 건물 자체가 나를 가두려는 것 같았다. 몸이 무겁게 짓눌리고 시야가 점점 어두워졌다. 다리에 힘이 빠져 결국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복도 양옆벽에서 동시에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기 있어. 우리랑 같이. 그 목소리는 수십 명이 한꺼번에 속삭이는 듯 겹쳐졌다.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어른도 아닌 정체불명의 음성들. 그 소리는 내 귀를 파고들 뿐 아니라 머릿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나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다. 목소리는 내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듯했다. 눈을 감았을 때 나는 더욱 끔찍한 장면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그림자가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흐릿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만은 이상하게도 뚜렷했다. 텅 빈 듯 비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살아있는 원한이 그 안에서 꿈틀거렸다. 그림자들이 손을 뻗자 나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로 빼냈다. 눈을 다시 떴을 때 나는 복도의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다. 땀이 흘러내려 옷은 젖어 있었고 숨은 거칠게 가빴다. 잠시 정신을 가다듬었을 때 눈앞에 낡은 나무 의자가 보였다. 분명 방금 전까지는 없던 물건이었다. 의자는 복도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누군가의 흰 가운이 걸쳐져 있었다. 나는 다가가지 않으려 했지만 시선이 떼어지지 않았다. 결국 천천히 손을 뻗어 가운 끝자락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의사 가운이었다. 가운 안쪽에는 볼펜 자국으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우린 나가지 못한다. 순간 의자가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손을 놓았다. 그러나 가운은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의자 위에서 누군가가 잡아챈 듯 그대로 고정돼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것을 붙잡고 있는 듯했다. 나는 도망치듯 뒤로 물러섰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며 나타났다. 마치 손전등 같은 불빛이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달려갔다. 어쩌면 다른 누군가, 나처럼 들어온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러나 이상했다. 내가 달려가는데도 불빛과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됐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앞에서 이끌며 그러나 절대 가까워지지 않게 도망치는 듯한 거리감이었다. 결국 나는 복도 끝에 도달했다. 그곳은 낡은 병실이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병실 안에는 오래된 침대들이 줄지어 있었다. 대부분 녹슬고 부서져 있었지만 맨 끝 침대 하나만이 유난히 깨끗해 보였다. 그 침대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흰 환자복 차림의 사람. 그러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입술을 떨며 물었다. 당신 누구야? 그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눈도 코도 입도 없는 매끈한 표면이었다. 그 빈 얼굴이 나를 향해 돌아오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그 얼굴 없는 환자가 낮고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남게 될 거야. 그 말과 함께 병실 안 침대들이 동시에 삐걱거리며 움직였다. 빈 침대 시트들이 일제히 부풀어 오르더니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 위에 누워있는 듯한 형체가 드러났다. 수많은 보이지 않는 환자들이 동시에 숨을 내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더는 견딜 수 없어 병실 문을 박차고 나왔다. 온몸이 떨렸고 눈앞은 흐려졌다. 복도는 여전히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무언가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점점 갇혀가고 있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복도를 달렸다. 하지만 어디로 가든 벽과 문, 낡은 장비들은 모두 같은 모양으로 반복됐다. 도망친다는 감각조차 사라지고 그저 한자리에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심장은 쿵쿵 울려대며 귀 안에서 북소리처럼 메아리쳤다.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마치 바닥이 내 발을 붙잡고 있는 듯했다. 달릴수록 몸이 가라앉았고 공기는 진흙처럼 끈적하게 폐 속으로 들어왔다. 그때 복도 어딘가에서 갑자기 금속이 바닥을 끌며 긁히는 소리가 울렸다. 끼익, 끼익. 규칙적이면서도 비정상적인 리듬이었다. 마치 누군가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몸을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무언가가 나타났다. 낡은 휠체어였다. 바퀴가 녹슬어 덜컹거리며 돌아갔다. 그런데 아무도 그 위에 앉아있지 않았다. 휠체어는 스스로 복도를 따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바퀴가 바닥을 긁을 때마다 그 쇳소리가 내 뼛속을 울렸다. 나는 숨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휠체어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속도가 조금씩 빨라졌다. 덜컹, 덜컹, 덜컹.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결국 나는 반사적으로 옆에 있던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휠체어가 쾅 하고 문에 부딪혔다. 나는 온몸으로 문을 밀어붙였다. 바깥에서 계속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다행히 문은 닫힌 채 버텼다. 숨을 고르고 주위를 둘러보니 방은 오래된 수술실이었다. 천장에는 반쯤 떨어진 수술등이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녹슨 수술 도구들이 흩어져 있었다. 차가운 쇠냄새와 함께 오래된 피냄새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숨결이 차갑게 얼어붙고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수술대 위를 보았다. 거기에 누군가가 누워 있었다. 희미한 빛에 비친 것은 환자복을 입은 여성이었다. 몸은 수술천으로 덮여 있었지만 얼굴은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은 눈을 감은 듯 보였지만 그 아래 입술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 입술을 바라봤다. 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그 속삭임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한 발 다가서
그러자 여자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러나 눈동자가 없었다. 하얗게 텅 빈 공허만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다. 그런데 그 여자가 수술대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손을 뻗었다. 뼈처럼 앙상한 손가락이 내 팔목을 붙잡았다. 차갑다 못해 얼음 같다. 나가지 마. 그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동시에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팔을 뿌리치려 몸부림쳤다. 그러나 소나기는 상상 이상으로 강했다. 마치 뼈와 살이 아니라 철사로 감긴 듯했다. 같이 있어, 여기에. 그녀가 다시 속삭였을 때 내 주변 공기가 무너져 내리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방 안의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나더니 바닥을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검은 팔들이 수술실 바닥에서 솟구쳤다. 그 손들은 내 발목과 옷자락을 붙잡고 끌어내리려 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있는 힘껏 몸을 흔들었다. 발버둥을 치며 겨우 손을 뿌리쳤다. 순간 몸이 뒤로 넘어지며 수술 도구 위로 쓰러졌다. 날카로운 메스가 내 팔을 스쳤고 얕은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다. 방 안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그러나 여자는 여전히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피가 흐르는 내 팔을 향해 입술이 미세하게 다시 움직였다. 이제 넌 여기에 묶였어.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몸은 천천히 안개처럼 흩어졌다. 남은 것은 싸늘한 공기와 내 팔에 선명하게 남은 상처뿐이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수술실에서 뛰쳐나왔다. 문을 열자 다시 그 끝없는 복도가 펼쳐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복도 양쪽 벽마다 창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서 수많은 얼굴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얼굴 없는 자들, 텅 빈 눈동자들, 웃는 그림자들. 그들이 동시에 입을 열었다.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너도 우리처럼 될 거야. 이곳은 살아있어. 그 속삭임은 점점 커졌다. 복도 전체가 그들의 목소리로 진동했다. 귀를 막아도 눈을 감아도 온몸이 그 울림에 뒤흔들렸다. 나는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다. 안 돼. 나는 나갈 거야. 그러자 복도 끝에서 문 하나가 열렸다.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출구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미 선택지는 없었다. 달려야 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빛을 향해 달렸다. 그러나 달릴수록 발밑이 흔들렸다. 복도 바닥이 갈라지며 검은 틈새에서 수많은 손들이 솟아올랐다. 그 손들이 내 발목을 잡아당기려 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뿌리쳤다. 발을 헛디뎌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지만 다시 일어나 달렸다. 마침내 문 앞에 도착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나는 문을 밀어젖혔다. 눈부신 빛이 시야를 덮쳤다. 한순간 모든 어둠이 걷히는 듯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없는 공간에 서 있었다. 바깥일 줄 알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병실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환자도 침대도 장비도 없었다. 그저 텅 빈 방. 벽에는 하나의 문구만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넌 이제 우리와 하나다. 순간 방 안에 불빛이 깜박이더니 사방에서 그림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숨이 막히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등 뒤의 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이해했다. 이곳은 끝이 없는 미로였다. 나를 결코 내보내지 않겠다는 살아있는 병원의 심장 속이었다. 나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숨이 막혀왔다. 우리와 하나다. 글자는 마치 벽에 쓰인 게 아니라 내 눈 속에 직접 새겨지는 듯 선명하게 박혔다. 아무리 눈을 깜빡여도 아무리 고개를 돌려도 그 글자는 내 안에서 계속 울렸다. 사방에서 그림자들이 밀려오고 있었다. 방의 구석마다, 벽 틈마다, 심지어 천장에서까지 스멀스멀 기어나왔다. 그들의 형태는 분명 인간 같았지만 얼굴은 텅 비어 있었다. 눈, 코, 입이 사라진 빈자리에 검은 구멍만이 출렁거렸다. 그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공간조차 없었다. 심장이 가슴을 찢고 나올 듯 요동쳤다. 이대로 삼켜지면 끝이다. 그러나 끝이라는 말조차 이곳에서는 허락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본능적으로 울음 같은 비명을 토해냈다. 나가게 해줘! 그러자 순간 그림자들이 동시에 멈췄다. 방 안에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한 그림자가 앞서 나오더니 마치 입이 없는 얼굴에서 소리가 울리듯 중저음의 목소리가 퍼졌다. 너는 이미 선택했다. 내 발로 들어왔고 내 피로 문을 열었다. 돌아갈 길은 없다. 그 말에 나는 본능적으로 팔에 남은 상처를 보았다. 수술실에서 메스에 베었던 그 자국. 아직도 희미하게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것이 이곳에 열쇠였단 말인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돌아갈 거야. 그러자 그림자들이 웃는 듯 흔들렸다. 웃음소리도 아닌 단순한 떨림이었지만 분명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방의 공기가 뒤틀리더니 갑자기 사방 벽이 무너져 내렸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또 다른 복도였다. 그러나 이번 복도는 지금까지와 달랐다. 길 양쪽에 병실 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문마다 숫자가 적혀 있었다. 101호, 102호, 103호, 끝없이 이어지는 번호들. 나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복도가 아니라 끝없는 미로였다. 각 문 안에는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중 어딘가에 나가는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첫 번째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 하나가 있었다. 그 위에 어린 소녀가 앉아 있었다. 환자복을 입은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길을 잃었죠?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입꼬리가 귀까지 찢어지며 눈은 검게 번져나갔다. 다들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문을 닫았다. 손이 떨려 문고리를 놓칠 뻔했지만 겨우 닫고 다시 복도로 나왔다.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문틈을 따라 새어나왔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 걸었다. 문을 하나하나 열 때마다 다른 장면이 펼쳐졌다. 어느 방에는 병원복을 입은 남자가 창문 없는 방 안을 맴돌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지만 문을 닫자마자 벽을 긁는 소리만 남았다. 다른 방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스피커에서 수많은 사람의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방을 나설 때까지 그 소리가 귀에 박혔다. 나는 점점 정신이 흐려졌다. 이 복도는 끝이 없었다. 방을 열면 공포가 있었고 방을 닫아도 복도 자체가 또 다른 감옥 같았다. 그러다 문 하나가 열렸을 때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 안에는 내가 있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분명 나였다. 같은 옷, 같은 얼굴, 같은 상처까지. 나는 얼어붙은 듯 방 안을 바라봤다. 침대 위에 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귀를 가까이 대자 속삭임이 들렸다. 넌 이미 여기서 죽었어. 순간 눈이 번쩍 뜨였다. 그리고 내 얼굴과 똑같은 그것이 악몽 같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밖에 있는 건 내 몸이라. 내가 버린 껍데기야.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왔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내 목소리는 여전히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다. 넌 이미 우리야. 넌 이미 우리야. 달리고 또 달렸다. 방을 무시한 채 앞으로만 달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도 끝에 다시 빛이 보였다. 그 빛은 이번엔 단순한 희망 같지 않았다. 따뜻하면서도 분명 현실의 공기와 닿아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있는 힘껏 달렸다. 손이 떨리고 다리가 무거웠지만 그 빛만이 마지막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마침내 문에 도착했다. 이번엔 열쇠도 필요 없었다. 문은 스스로 열리며 나를 맞이했다. 눈부신 빛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다. 오래된 곰팡이 냄새 대신 밤 공기의 서늘한 냄새가 코를 스쳤다. 나는 눈을 떴다. 병원 앞 잡초가 무성한 폐허에 쓰러져 있었다. 달빛이 건물 외벽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폐병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창문마다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울듯이 웃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나왔어. 정말 나온 건가?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손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팔을 들어보니 수술실에서 생긴 상처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상처에서 검은 물이 조금씩 스며나오고 있었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그걸 바라봤다. 병원은 멀리서도 여전히 숨쉬고 있었다. 마치 나를 아직 놓아주지 않겠다는 듯 그 어둠 속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쿵.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곳을 빠져나왔지만 동시에 이곳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나는 손목을 움켜쥔 채 무릎을 꿇었다. 검은 액체가 피처럼 흐르지 않고 마치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피부 위를 기어다니고 있었다. 그것이 살 속으로 스며들 때마다 심장이 뒤틀리고 폐 속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히 들렸다. 그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 이곳의 그림자가 이미 자리 잡았다는 사실에 대한 직감이었다. 나는 정신을 붙들며 병원 정문에서 멀어졌다. 잡초와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조차 이제는 사람의 신음처럼 들려왔다. 그 소리가 귓가를 따라붙으며 내 걸음을 흔들었다. 숲길을 빠져나와 마을로 향할 때까지 등 뒤에서는 계속 발자국 소리가 따라왔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겨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병원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곰팡이, 약품, 그리고 썩어가는 살의 냄새. 창문을 열어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바람 속에 실려 들어온 듯 더 짙어졌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은 참백했고 눈밑은 시커멓게 꺼져 있었다. 그리고 눈동자 속 어딘가에 낯선 그림자가 번져 있었다. 거울 속에서 내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나는 말하지 않았다. 넌 이미 우리야. 거울 속 나의 목소리가 먼저 속삭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주먹으로 쳤다. 파편이 손가락에 박혔지만 아픔조차 희미했다. 깨진 조각마다 무수히 많은 나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넌 이미 우리야. 넌 이미 우리야. 나는 귀를 막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귀가 아닌 머릿속에서 들려왔다. 마치 병원에서 듣던 환청이 그대로 따라온 듯했다. 며칠이 지났다. 낮에는 정상처럼 보였다. 사람들과 대화할 수도 있었고 거리를 걸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병원의 잔향은 사라지지 않았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병원의 폐허가 보이면 그 건물은 여전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창문 하나하나가 눈처럼 번뜩였다. 때로는 그 창문 속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현실에 있는 나와 동시에 여전히 병원 안에 갇혀 있는 또 다른 내가.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환영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손목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고 검은 물은 밤마다 흘러나왔다. 그 액체가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그림자가 일렁이며 형체를 이루려 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누군가는 결코 나를 돕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잠식했고 내 안에서 웃었다. 한밤중 나는 또다시 그 목소리에 이끌렸다. 돌아와.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눈을 뜨니 나는 다시 그 복도에 서 있었다. 현실의 방이 사라지고 끝없는 병원의 복도가 내 앞에 펼쳐져 있었다. 방 번호는 다시 101호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난 다시는. 그러나 복도 끝에서 나와 똑같은 얼굴을 한 나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넌 이미 여기 있어. 돌아오지 않은 적이 없잖아. 나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쓰러졌다. 차가운 바닥이 아니라 끈적한 액체가 피부에 달라붙었다. 손에 묻어든 그것은 검은 물이었다. 나는 절규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내 귀에조차 닿지 않았다. 이미 내 목소리는 복도의 메아리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다시 눈을 뜨니 나는 방 안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병원 천장이 보였다. 그리고 내 주위로 사람들이 서 있었다. 의사, 간호사, 환자들. 하지만 그들 얼굴은 하나같이 비어 있었다. 그들은 나를 내려다보며 동시에 속삭였다. 넌 이제 우리와 하나다. 나는 몸부림쳤지만 손목은 링거줄에 묶인 듯 풀리지 않았다. 숨이 막혔다. 순간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어쩌면 처음부터 나는 병원에서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폐허 앞에 쓰러져 있던 것도, 집으로 돌아온 것도, 사람들과 대화한 것도 모두 이곳이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환영이라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는지도 모른다. 의사복을 입은 한 그림자가 내 귀에 속삭였다. 사람들은 말하지.
이 병원이 철거됐다고.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떠나지 못했다는 거야.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병원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창문마다, 방마다, 복도마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내가 이 이야기를 끝낼 수는 없다는 것을. 나는 이제 이 병원의 일부다. 어쩌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조차도 현실의 것이 아닐지 모른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누군가 듣고 있다고 믿는 것조차.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말해야 한다. 이유는 단 하나. 내가 겪은 일이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닥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그 병원이 철거됐다는데 왜 아직도 괴담이 남아있지? 그들은 폐허가 사라지면 기억도 함께 사라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안다. 건물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 안에 스며든 고통과 절규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오히려 보이지 않게 남아 바람 속에 섞이고 땅에 스며들며 여전히 우리 곁을 배회한다. 그 병원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와 죽음, 고립과 절망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거대한 무덤 같은 존재였다.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오고 호기심에 들어가고 그리고 되돌아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곳이 사람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그림자를 불러내기 때문이다. 나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고 불린 곳에 직접 발을 디뎌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자극했고 병원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집어삼켰다. 돌이켜보면 병원 안에서 들었던 모든 환청은 사실 내 목소리였다. 내가 외면하려 했던 기억들,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공포들이 낯선 목소리라는 형식을 빌려 내 귀에 속삭였던 것이다. 병원은 그저 거울이었을지도 모른다. 거울 속에서 나는 끝없이 분열했고 결국 그 분열에 잡아먹혔다. 철거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잠시 희망을 품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그곳은 사라졌으니 다시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지. 하지만 그 생각은 순진한 착각이었다. 병원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나눈다. 밤마다 창문에 불빛이 보였다는 소문, 들어간 이들이 환청을 듣거나 실종됐다는 소문, 간호사 복장을 한 그림자가 복도를 배회했다는 소문. 철거 이후에도 여전히 이 도시는 병원의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했다. 왜일까? 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잊지 못하는 걸까? 아마도 그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같은 병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누군가의 상처,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두려움은 장소를 떠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형태를 바꿔 괴담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또 다른 이들의 상상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나는 이제 그 병원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내 손목의 상처는 끝내 아물지 않았고 내 눈동자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다. 나는 알았다. 언젠가 내가 완전히 이곳에 삼켜질 것이고 그 순간 나는 또 다른 목소리가 될 것임을. 복도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속삭임 중 하나로 남아 다음에 들어오는 누군가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다음 차례일지도 모른다. 호기심에 이 괴담을 따라가고 무너진 건물 대신 남아있는 빈터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공터일 뿐일 것이다. 그러나 귀를 기울여 보라. 바람이 스쳐가는 순간 분명히 들릴 것이다. 창문 없는 허공에서 울려 퍼지는 발자국 소리,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낮은 속삭임, 그리고 깊은 복도에서 울리는 차가운 울음소리.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병원은 무너진 적이 없다는 것을. 적어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어둠 속에서는.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두려움은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고 외면하다가 결국 우리 자신의 그림자에 잡아먹히곤 한다. 폐병원은 단지 그 그림자를 드러내는 장소일 뿐이다. 그러니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그곳을 찾아가고 싶은 충동이 든다면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라. 나는 내 안의 그림자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준비되지 못했고 그래서 이곳에 갇혔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창문 너머로 불빛이 켜진다. 그 불빛은 당신을 부른다. 병원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